올해는 6.25 전쟁 종전 70주년입니다. 미국에서는 6.25 전쟁을 잊혀진 전쟁, Forgotten War라고 합니다. 이 잊혀진 전쟁에 잊혀진 은인이 있습니다. 리치웨이 장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치웨이 장군이 누구인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마 리치웨이 장군이 8군 사령관으로 있었던 임기가 3개월 조금 넘는 짧은 기간이라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25 때 인민군에게 밀려나서 낙동강 보루까지 몰렸을 때 인민군들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멸망의 위기에서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이 워커 장군이라면 1950년 말에 중공군들에게 미군들이 밀려나서 서울까지 내주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기에 몰렸을 때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살린 사람이 리치웨이 장군입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한 노력으로 낙동강 보루를 지켜낸 워커 장군의 이야기는 유명하지요. Stand or die. 그 자리에서 지키든지 죽든지 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자신은 대구를 지키며 죽을 각오로 한 일명 쟈니 워커, 별명이 불독인 워커 장군은 낙동강 전투의 영웅이고 대한민국의 은인입니다. 적의 소화기에도 추락할 수 있는 정찰기를 타고 수십 미터 상공으로 전선을 날아다니면서 지상의 부하들에게 비행기에서 확성기로 독려했던 용감한 장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미 8군 사령관 워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워커는 한국 전쟁이 가장 어려웠던 때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던 비운의 장군이었다. 워커의 후임으로 리치웨이가 임명돼 전선으로 날아왔다. 미 8군과 10군단의 통합 지휘권이 리치웨이에게 주어졌다. His dashing presence and fighting spirit infused heart into the troops in Korea at a time they sorely needed it.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950년 12월 26일에 리치웨이 장군이 8군 사령관으로 부임했을 때 그때 전쟁 상황이 무척 위험했습니다. 그 당시 전선 지도를 보면 리치웨이 장군이 부임할 때 유엔군은 38선까지 밀려 내려오고 그 후 서울 이남으로 후퇴했지만 낙동강까지 밀린 게 아니니까 별로 나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미군의 상황은 무척 나빴습니다. 중공군에게 패해서 후퇴를 거듭하며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빨리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Finding an army broken in spirit, not in retreat, but in flight. 그때 미군들은 후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도망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치기 바빠서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 적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지형이 어떤지 이런 전투 지휘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후퇴할 생각뿐인 전투를 하지 않은 것이죠. 워싱턴 참모부에서도 미군으로 철수할 것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사령관이 부임하여 전세를 바꿔놓는 대거를 이룹니다. 그러면 리치웨이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리치웨이 장군은 그 당시 미군에서 가장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영어로는 He was the best the American Army had 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맥어더 장군 후임으로 국동사령부 사령관이 된 사람도 리치웨이 장군이고 아이젠하워 장군 후임으로 나토 사령관이 된 사람도 리치웨이 장군입니다. 맥어더 장군과 아이젠하워 장군과 동급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맥어더 장군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해임당하고 국회 상원 합동위에서 연설한 것은 유명하지요. 그런데 리치웨이 장군도 상원 합동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 명망이 높은 장군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현대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 누구냐고 물으면 아이젠하워, 맥아더 등등 나오는데 군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많은 군인들이 리치웨이 장군이라고 합니다. 리치웨이 장군은 지휘관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서 사병들의 생명과 편의를 보살핀 군인들의 군인이었습니다. 오성 장군인 오마 브래들리가 리치웨이 장군에 대해서 한 말은 리치웨이 장군이 6.25 전쟁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전시에 한 명의 전장 사령관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한국에서 리치웨이 장군은 예외였다. 그의 명석하고 주도적이며 타협하지 않는 지도력은 우리 군사 역사상 어떤 장군보다 전투를 뒤집었다. 미군 역사상 그런 장군이 없었다는 극찬을 했던 것이지요.
여담입니다만 오마 버델리 장군은 6.25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군 서열상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맥아더 장군보다 높은 자리죠. 그런데 맥아더는 5성 장군이고 브래들리는 4성 장군이니까 모양새가 안 좋았지요. 그래서 1950년 9월에 브래들리 장군을 5성 장군으로 진급시킵니다. 오마 브래들리 장군 이후 별 5개를 단 사람이 없습니다. 리치웨이 장군은 부임하자마자 전선을 돌아다니며 잘 살폈습니다. 군단본부, 사단본부는 물론 필요에 따라 중대본부까지 방문하여 전선 상황과 본인들의 사기, 지휘관들의 자세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휘관들을 교체시켰습니다. 군단장 1명, 사단장 3명, 그리고 많은 고급 장교들을 능력 있고 젊은 지휘관들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중요시했습니다. 그 당시 맥아더 사령부의 결정으로 한국에서는 CIA가 쫓겨나고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리치웨이가 부임하고 CIA를 다시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왜 싸우는지를 설명하고 미군의 강점인 강력한 화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대포의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워커 장군처럼 경비행기를 타고 전선을 시찰하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은 한 달쯤 됐을 때 드디어 공세를 시작합니다. 오퍼레이션 썬더볼트를 1951년 1월 말에 시작합니다. 1950년 11월 중국군에게 패각하고 밀려 내려온 후 첫 공세이지요. 지평리, 원주를 포함한 이 전투에서 드디어 미군들은, 특히 지휘관들은 중공군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터득했습니다. 호태만 거듭하고 일본으로 도망갈 생각에 가득 찬 미군들에게 퇴각은 그만하고 공격을 하라고 명령하니까 생긴 별명이 Wrong Way, Rich Way입니다. 결론으로 인민군을 낙동강 전선에서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지킨 데 가장 공이 큰 사람이 워커 장군이고 중공군으로부터 밀려서 일본으로 퇴각하려는 미군들을 재정비시켜 전선을 반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가장 공이 큰 사람이 리치웨이 장군입니다. 대한민국이 두 번째 위기에 몰렸을 때 1950년 크리스마스에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지휘관을 오게 하여 대한민국을 구해 주신 데 하느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른쪽 밑 사진은 미국 전축일 날 메모리얼 데이에 알링턴 묘지에 있는 리치웨이 장군의 묘를 북미주 고교연합이 가서 헌화를 한 사진입니다.